민호 씨,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듣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예를 들어, 명절 때 친척들 모여서 과소비하는 것 같아도 그게 사실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정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지훈 씨,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낭비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들 속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치 돼지 축제라는 독특한 개념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정픽에서는 바로 이 의도적인 낭비가 어떻게 우리 사회와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학자분의 이야기인데요. 기원 후 8세기 후반, 마야 문명의 티칼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극심한 가뭄과 자원 부족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오히려 전례 없는 규모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고 대규모 종교의식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건 정말 무모하고 엄청난 낭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분은 이를 단순한 낭비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배 계층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인구 과밀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공동작업과 종교적 결속으로 해소하려는 전략적인 돼지 축제였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이 전략이 장기적인 붕괴를 막지는 못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지도층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며 체제 존속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 낭비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리고 심리학자분의 통찰도 연결해서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사람들이 변화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상 유지 편향 때문이라는 거죠. 익숙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해서 아무리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1990년대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도입의 이점을 알면서도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례를 보면 이 현상 유지 편향이 얼마나 혁신을 저해하는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제학자분은 성공적인 기업가와 인류학적 사례에서 발견되는 탕진이 사실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원순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보셨어요. 19세기 영국에서 일반화된 유한책임 제도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투자자가 출자한 자금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해서 실패의 위험을 제한했고, 이는 기술 발전을 위한 막대한 자본 축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전략적 폐기를 통해 다음 성장을 위한 자본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호 씨, 이렇게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통찰을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의도적인 낭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건 과거의 사례를 현재나 미래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마야 문명의 돼지 축제라는 표현 자체가 후대 학자들이 끼워 맞춘 해석일 수도 있고 1990년대 기업들이 정말로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 기술이 실질적인 이점을 주지 못했거나 오히려 기존 시스템 유지의 이점이 더 컸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지훈 씨의 날카로운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1차 비평에서도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했죠. 돼지 축제라는 표현의 억지스러움,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클리셔의 반복, 유한책임 제도를 탕진과 연결짓는 억지스러움, 그리고 미래학자의 예측이 점집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까지. 사실 이런 비평들을 듣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좀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비평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지점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 축제라는 표현이 억지스럽다고요? 오히려 그 억지스러움 때문에 의도적인 낭비라는 개념이 더 강렬하게 각인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낭비처럼 보였고 그 낭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니까요. 장기적인 붕괴를 막진 못했지만이라는 스스로의 인정 역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전략이 아무 의미 없었던 건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셈입니다. 단기적인 결속 강화,
지도층 신뢰 유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상 유지 편향이 클리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클리셔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클리셔가 된 것이죠. 1990년대 기업 사례에서 새로운 기술 도입의 이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가 의심스럽다는 지적 역시 오히려 알면서도라는 부분이 현상 유지 편향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그 심리 자체가 바로 현상 유지 편향의 핵심이니까요. 경제학자분의 주한 책임 제도와 탕진을 연결 짓는 것에 대한 비판도 사실은 그 연결고리가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유한 책임 제도가 없었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을까요? 실패해도 잃을 게 제한적이니까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다음 투자를 위한 자본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 패기를 통해 다음 성장을 위한 자본을 확보하는 원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소비이고 그 소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탕진 역시 시스템의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미래학자의 예측에 대한 비판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2030년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아테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25년까지 한국 기업의 45%가 데이터 과부하 및 조직 대사 정체로 인한 시스템 붕괴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도적인 자원 탕진을 제시했는데 2036년에는 최고경영진이 연간 예산의 30% 이상을 새로운 시도 명목으로 즉시 소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허황된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 과부하, 조직 대사 정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와닿는 부분입니다. 특히 45세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네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도적인 낭비나 전략적 패기 같은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을 막 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미래학자의 예측처럼 2025년 당시 연봉의 15%에 달하는 개인성과 인센티브를 2036년에는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처럼 현재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을 담고 있기도 하죠. 네. 마치 28세 대기업 사원분께서 진짜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거 들으니까 머리 더 아프네요라고 하신 것처럼 당장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도적인 낭비는 결국 조직의 야성적 에너지를 높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36년 기준 대기업 CEO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자신들의 연간 예산 중 최소 30%를 새로운 시도 명목으로 성과와 상관없이 즉시 소각해야 하며 이를 통해 2025년 대비 조직의 야성적 에너지 지수가 평균 25%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은 우리에게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네, 63세 은퇴 준비자 분께서도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라고 하신 것처럼 당장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낭비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때로는 과감한 탕진이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의도적인 낭비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를 통해 우리 사회와 시스템이 어떻게 더 건강하게 순환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 돈을의 정픽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